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5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떠들썩한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오늘 지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상당히 놀라운 인물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이 인물을 혁신위원장에 발탁을 한 것 같은데, 당초부터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준다. 어림없는 이야기였죠. 이재명 스타일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권을 혁신위원장에게 내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속으로는, 뭔가 복심을 가지고 본인 방어를 위해서, 이재명 방어를 위해서,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에 앉힌 거죠. 자, 그런데 이래경은 그 전에 이미 이재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이재명 구하기 무슨 모임 이런 것도 만들었고 친명입니다. 친명 눈 가리고 아웅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래경이 윤석열 정부를 철저하게 부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불복 그리고 정권 부정 이것의 대명사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드러난 세간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그런 말들을 계속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래경을 아마 이재명이 발탁을 해서 혁신위원장 자리에 앉혀서 오히려 당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수 역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앉힌 것 아닌가. 그래서 그로부터 방어막을 치면서 본인은 그 뒤에 또 숨는 이런 전략을 짜고 이래경을 인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래경이 원래 이 정치권 주변에 기웃거리던 사람입니다. 김건태계 이렇게 과거에 김건태 의원이라고 하셨죠. 민주당 김건태계에 속해 있었고 또 안철수 의원과도 한번 정치를 같이 하는데 들어가기도 했고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리던 인물인데, 자, 일단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했던 SNS를 통한 발언 같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논란이 된 건 내일이 현충일이죠. 자, 그런데 이 천안함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지난 2월 10일에 한 말인데, 자폭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국 패권 세력들. 그러니까 천안함을 북한 소행이 아니고 자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천안함 함장이 내일 현충일 전까지 사과하라, 사퇴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왔던 인물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재명이 왜 이런 자를 혁신위원회에 앉혀서 전방 공격수로 내세우려고 했던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동안 했던 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보면은 기를 의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기를 의심케 합니다. 미 바이든의 하수인력에 충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가 정권, 이가, 김가 할 때 그 윤가 정권은 한미 동맹이란 목류병에 걸렸다. 좀비 윤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사람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겁니다. 이재명이. 이 모르고 앉혔을 리가 없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미국의 폐악질을 한미의 철통 동맹이라고 착각하는 문해아의 행각, 내가 없다. 대통령에게. 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앉혔는데 또 있습니다. 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도둑질을 하는 범죄 집단이다. 이런 말. 조폭 집단 윤가 무리를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정말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한 말들입니다. 무슨 사회운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부정을 하고 대선 불복을 하는지. 자, 이렇게 쓴 글도 있습니다. 이래경이 쓴 글. 보면 볼수록 이재명은 든든하고 윤석열은 불안하며
알면 알수록 이재명은 박식하고 윤석열은 무식하며 까면 깔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더럽다. 자, 이런 인물을 지금 이재명이 이 혁신위원장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 거기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이 이 당 혁신을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죠. 뭐 말로는 뭐 이재명도 뭐 잘못하면은 칼을 휘둘러서 자르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대표가 임명한 자리인데 그러면 바로 본인이 잘리죠. 그런 역할을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고 공격하라. 그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직에 앉힌 거죠. 모르고 발탁을 이런 인물인지 모르고 발탁했다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누가 추천한지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드릴 텐데 전혀 이외의 인물일 수 있다. 지금 본인의 핵심 척건인 정진상, 김용 이런 쪽은 다 이 뇌물 사건, 이 정치 자금 이런 것 때문에 구속됐다가 풀려나서 다 노출이 됐죠. 그래서 또 다른 이 비선 조직, 비선이 있다. 자, 그 인물이 추천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목적으로 이 혁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윤석열 정부 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발탁을 한 것이 아닌가, 청거를 하고 발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 그리고 민주당의 위기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죠. 그래서 아마 벼랑 끝 전술을 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부정을 하고 대선에 불복을 하는 이런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이 김남국 그 코인 사태가 이재명 대선 자금 세탁 의혹으로 번지고 있죠. 그래서 그 김남국이 곧 소환될 거고 또 이재명 본인도 다른 사건으로 지금 재판 뭐 많이 걸려 있죠. 또 검찰에 소환되는 이런 그 시나리오가 점점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민주당을 벼랑꽃처럼 오는 검찰이 이 국회의원회관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29명의 민주당 의원실의 출입 기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한 29명이 지금 대상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 보도가 이 29명 중에서는 이재명,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 5, 6명이 들어있다. 자, 친명계 핵심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5, 6명이 있다. 그전에 한 5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5, 6명. 그리고 소속의원 29명이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버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최대 위기, 위기는 계속 위기지만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돌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부정을 하고 대선에 불복을 하는 자 그런 프레임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락을 깔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을 그 이래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주변에서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그리고 대선 불복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그때 유튜브에 나와서 민주당 이수진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 싫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임세은이라고 문재인 정부 부대변인을 했던 이 사람은 민주당의 그 소통 공간에서 이재명과 같이 출연을 한 유튜브에서 막말을 쏟아냅니다. 지난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없는 것 같다. 느낌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언제부터 영부인이 슬치고 다녔나. 자, 느낌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재명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혀 제재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 희죽희죽 웃으면서 마치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죠.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민주당 집회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것을 저지한다고 부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서영교 민주당 서영교 중진입니다. 서영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말 안 듣는 머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재명이 참석을 해서 그것을 다 듣고 본인도 부안해동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이 위기에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아예 지금까지 썼던 정치 탄압, 검찰 공화국, 무슨 보복, 야당 파괴 이런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는 그런 프레임을 설치하는 과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워낙 주변에서 갑자기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지고 또 이 이래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는 모습을 보니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 언론에서 이래경을 추천한 인물로 이한주 전 경기도 경기연구원장이 추천을 했다. 자, 이런 단독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좀 확인이 지금 후속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당 내부에서는 이한주라는 사람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리를 차지를 해서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한주가 이 이래경을 청구를 했고 이재명이 임명을 했다.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친야당 성향의 매체에서 나온 겁니다. 뉴스토마토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한주 이사장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과거에 성남에서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같이 핵심 측근이었다. 성남정책연구원 여기에 이재명과 공동대표를 했었고 또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연구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그때 기본소득 같은 이런 전체를 총괄을 했는데 대선 정책 공약을 총괄을 했는데 2021년에 9월 달에 부동산 투기, 본인의 부동산 투기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 정책본부장에서 사퇴를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진상, 김용 이쪽에 핵심 측근들이 아예 힘을 못 쓰게 되니까는 다시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들어와서 이재명을 돕고 있는데 이 사람이 추천한 인물이 바로 이래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의 참모들이 바뀌면서 대응 전략, 그러니까 그 대여 투쟁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도 좀 더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강하게. 그래서 벼랑 끝 위기에 몰리니까 아예 벼랑 끝 전술을 써서 또 특히 그 검찰의 압수수색 같은 것이 어느 국회 사무처까지 들이닥치고 하니까는 위기감을 느껴서 이 대선에 아예 불복하고 정권을 부정하는 그 프레임을 깔기 위해서 이래경을 임명한 것 아닌가. 그는 단순히 혁신의 적합자여서 이런 의미보다는 본인 그 셀프 방어를 위해서 이래경 카드를 선택을 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접을 것인지 아니면 밀어붙일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